중학교 1학년 동화 2 4과 본문입니다. 우리가 1과 2과 3과를 거쳐오는 동안 여러분들의 문법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잘 깨닫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선생님이 본문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문법을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시제라고 하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시제를 영어로는 tense라고 합니다. 근데 시제라는 말과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시간을 우리가 영어로는 time이라고 하죠. 자, 일단 시제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 동사의 어형 변화를 통해서, 어형 변화라고 하는 말은 모양을 바꾼다는 겁니다. 어형 변화를 통해서 대략적인 시간을 표현하는 거, 이런 거를 시제라고 합니다. 동사가 행위나 상태가 일어났던 시간을 표현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정확한 시간이 아니라 대략적인 시간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 고민할 것 없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과거 시간을 표현할 수 있고 또 현재 시간을 표현할 수 있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본문의 맨 마지막 문장 They ate the fruit 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보면, 여기에 ate라고 하는 말은 eat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거든요. 그러면 eat라고 했으면 먹는다, 과일을 먹는다 인데 ate라고 했으니까 과일을 먹었다라고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문장은 과거 시제가 되는 겁니다. 동사의 모양이 바뀌었죠? 그리고 시간을 과거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it라고 썼으면 동사는 현재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시제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은, 아니 선생님, 시제 중에는 미래 시제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미래도 있습니다. 근데 미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동사의 어형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it을 미래 시간으로 표현하려면 it이라고 하는 동사 모양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럴 때는 조동사 will 같은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제를 표현할 때 어떤 학자들은 과거와 현재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미래를 미래 시제라고 하지 않고 미래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 유통되는 많은 문법 교과서 또 문법 지식들은 대체로 이런 과거, 현재, 미래까지 포함해서 시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일단은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선생님이 아까 시제와 시간은 약간 다른 개념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시제는 과거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 시간은 현재인 경우도 있고, 시제는 현재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 시간은 과거인 경우들이 영어에서는 허다하게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I wish I had more time 이라고 하는 예문을 한번 봅시다. 내가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담는 그런 표현입니다. 가만히 여기 보면 had라고 해서 have의 과거형을 썼다, 그죠? 그러면 시제로는 과거입니다. 그런데 내용으로는 시간이 현재 시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내가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시제와 시간이 일치하지 않죠? 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지나간 상황에 대해서 내가 친구들 앞에 생생하게 그 이야기를 전달할 때 내가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도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좀 더 그 표현을 생생하게 전달할 때, 그럴 때도 시간을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제와 시간은 다른 개념이지만 여러분 오늘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제하고 시간을 대충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일단은 이해하고 갑시다. 비슷한 개념이다. 그리고 시제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동사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과거에 일어난 건지 현재 일어나는 건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올라가면 시제라는 거에도 크게는 몇 가지 상이 존재한다라고 알게 될 겁니다. 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도 이미 하나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제를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을 단순형이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이 단순형에 속합니다. 그리고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진행형에 대해서도 배울 것이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완료, 진행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진행형 배웠다, 그죠? 그 중에서도 현재 시제의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이렇게 문법이 점점점 복잡해지고 많은 하위 분류로 확장이 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시제인 겁니다. 이 tense는 기본적으로 동사의 모양이 변화되는 것을 수반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 이 시제 중에서도
과거 시제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모양이 과거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되겠고, 과거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현재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또 현재 문장을 또 과거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겠고, 이거 하는 과정에서 동사의 모양만 바꾸면 되니까 정말 간단하죠. 과거와 현재를 자유롭게 시제를 바꿀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이미 시제를 충분히 이해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입니다. My neighbor elephant. 우리 이웃 코끼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콤마가 하나 찍혀 있다, 그죠? 콤마의 기본적인 용도는 열거할 때 쓰는 용도로 많이 쓰이죠. A, B, C, 이렇게 열거할 때 콤마 이렇게 찍어서 분리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도인데, 여기에서는 나의 이웃과 코끼리가 아니라 나의 이웃인 코끼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콤마가 왼쪽에 있는 정보와 오른쪽에 있는 정보가 동일한 정보일 때, 이럴 때도 콤마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부가 정보인 것이죠. 나의 이웃인 코끼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제목은 문장은 아니다, 그죠? 여기 느낌표라든지 물음표라든지 마침표라든지 이런 거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걸 문장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제목일 뿐이죠. My name is Rina. 내 이름은 Rina이고요. I live in a small village. 조그만 마을에 삽니다. 그 말이 어디냐면 in Assam, India. 영어에서는 작은 좁은 지역을 먼저 얘기를 하고 넓은 지역을 나중에 얘기하죠. 그래서 인도에 있는 아쌈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자그마한 마을에 삽니다. 스몰 빌리지가 가장 작은 단위고, 그 다음에 아쌈, 그 다음에 인디아, 요 순서로 가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살짝 다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1과부터 8과까지 본문을 끝내고 나면 영어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8개의 품사를 구분해서 표현하는데, 이 8품사는 한 번씩은 다 언급하고 갈 겁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짝 선생님이 언급했었던 전치사 얘기를 살짝 하고 가겠습니다. 전치사를 영어로는 preposition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preposition의 사전적인 뜻은 pre, 앞에 둔다, position, 앞에다가 두는 거. 어디 앞에 두는 것이냐면 바로 명사 앞에 두는 것이다. 근데 명사 단어 앞에 있기도 하지만 명사 명사 덩어리 앞에 있기도 하고, 대명사 앞에 있기도 하고, 동명사 앞에 있기도 하고, 어쨌든 명사 비스무리한 거, 이런 것들 앞에 두는 것이 바로 전치사이다. 근데 전치사는 너무 종류가 많다.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도 있고,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도 있고, 또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도 있고, 등등등등 해서 종류가 참 많다. 그 중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만 하더라도 종류가 참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딱 3가지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at 이라고 하는 전치사, 그리고 on 이라는 전치사, 그리고 in 이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전치사 중에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각각의 역할과 기능, 또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겠죠. at을 어떤 장소 앞에 쓰면 at the restaurant, at the bus stop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장소 앞에 at을 쓰게 되면 이때 at은 정확한 지점을 나타낼 때, 그럴 때 전치사 at을 씁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점이라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장소라는 얘기죠. 그리고 장소 중에서도 좀 작은 장소, 좀 좁은 장소, 좀 그런 구체적인 장소, 이런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at을 씁니다. 반면 on이라는 전치사는 면과 관련되는 그런 장소일 때 on을 씁니다. 표면에 접촉해서 있는 그런 경우를 표현하고 싶을 때 on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왜 도로 위에 이럴 때 on Wall Street 이렇게 표현하죠. 아니면 어떤 교통수단을 표현하고 싶을 때도 이때 on을 쓰기도 합니다. 버스를 타고 그럴 때는 on the bus를 쓰죠. 왜? 버스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상태일 테니까. 그래서 on을 쓰는 겁니다. 또 장소의 전치사 중에 in을 쓰는 경우는 대체로 어떤 안쪽, 내부를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럴 때 in을 주로 씁니다. 그리고 닫힌 공간을 표현할 때 이때도 in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장소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큰 지역, 넓은 지역 이런 걸 표현할 때도 in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치사라고 하는 것이 명사 앞에 두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 중에 종류가 참 많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전치사만 살짝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방금 이 문장에서는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었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near라고 하는 전치사, 그 다음 in이, 그리고 to가 있고, in이 있고, 그리고 on이 있네요. 자, 이 중에서 어떤 거는 장소이고 어떤 거는 방향인데 한번 구분해보고 합시다. 이때 in은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그 장소 중에서 in을 굳이 썼다는 얘기는 좀 안쪽이나 넓은 장소를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쌈이라고 하는 큰 도시 안에서, 여기도 in 있죠. 그 작은 마을 안에서 삽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near라고 하는 전치사는 역시 우리 마을이라고 있고, 우리 마을 근처에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우리 마을 근처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in 또 역시 안에라는 뜻이겠죠. 숲 속에, 숲 안에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때 to는 우리 마을로, 어디로, 어디를 향해서라는 방향을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이고, 이때 in도 역시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때 on도 장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농장에서라고 할 때 전치사 on을 굳이 쓴 이유는 이 농장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 코끼리들이 내려와서 과일과 야채를 막 뜯어먹고 훔쳐먹고 하는데, 그 농장에서 자라고 있는 그 식물들, 농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면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 면 위에 붙어서 자라고 있는 그런 것이고, 코끼리가 와서 이런 것들을 이제 뜯어먹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전치사를 on이라고 쓴 겁니다.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나 대명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 명사나 대명사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장소의 개념인지 방향의 개념인지 시간의 개념인지 이런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치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치사랑 비슷하게 생긴 것이 부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부사와 전치사가 때로는 일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ut 같은 이런 단어들은 부사가 될 수도 있고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언제 전치사이고 언제 부사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냐?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뒤에 명사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뒤에 명사가 있으면 전치사인 거고, 뒤에 아무도 없다, 명사가 없다, 그러면 부사로 쓰인 겁니다. 이런 부사나 전치사는 대체로 모양이 짧고 간단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묶어서 문법용어로 particle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particle은 아주 작은 입자, 알갱이 이런 것들 particle이라고 하죠. 근데 문법 용어 중에 particle이라고 하는 것은 부사나 전치사가 되는 짤막짤막한 단어들을 묶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일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전치사라는 것이 있다, 전치사는 명사 앞에 두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전치사가 있다 라는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갑시다. 다음 문장입니다. There is a big forest near my village.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 마을 근처에 큰 숲이 있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 또 중요한 문법이 등장해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도 나오는 이 there, 좀 더 엄밀하게는 there is, there are 구문이라고 합니다. 이 there이라고 하는 말의 정체를 먼저 알고 가야 되겠네요. there를 우리 문법 용어로는 유도부사라고 하는데, 워낙 우리 영어 문법 용어에 한자말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문법 공부를 하는데 오히려 좀 방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유도라고 하는 것이 그 스포츠 씨름같이 하는 그런 유도를 말하는 게 아닌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문법 용어로는 유도부사라는 말보다는 existential, 좀 어려운 말이라서 여러분들이 몰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위해서 살짝만 덧붙이는 거니까 existential adverb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단 부사를 adverb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existential이라고 하게 되면 존재적인, 존재의이란 뜻입니다. 즉, 이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there이라고 하는 놈의 정확한 문법적인 이름은 존재를 나타내는 부사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존재라는 것은 뭔가 있다 없다 할 때 그 있다 하는 것이 존재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there is, there are 같은 것은 문장을 시작하는 어떤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고, 뭔가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참고로 이때 there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뜻이 없는 말이고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부사인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가 있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은 건데, 그 있다가 뭐가 있는지는 나중에 나오겠죠. 방금 이 문장에서도 큰 숲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여기 비동사 여기에서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위의 문장에서는 is라고 표현했고 아래 문장에서는 are라고 표현했죠. 왜 여기는 is고 왜 여기는 a 복수형인지 여러분 이유를 찾았습니까? 그렇죠. 바로 뒤에 나오는 a big forest가 여기서는 단수라서 is를 썼고, 그 밑에 문장에서는 many animals라서 복수라서 여기서는 are를 쓴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there is 또는 there are 다음에 실제로 뭐가 존재하는지, 뭐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때 이 존재하는 것이 단수이면 is를 쓰는 것이고 복수이면 are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there는
해석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문법용어로 굳이 유도 부사라고 표현한 이유는 유도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끌어준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 걸 우리가 유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하는 역할이 앞으로 어떤 주인공이 실제로 나올 것인데 실질적인 주어에 해당하는 것이 나올 것인데 그 주어를 이끌어주는 진짜 주인공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유도 부사, 유도하는 부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there는 우리 문장의 위치로 보면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장 맨 앞에 있으니까 근데 실질적인 주어는 아니죠.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것을 가짜 주어, dummy subject 형식적인 주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진짜 주어, 진짜 주인공이 조금 있으면 나올 건데 그 주인공을 소개하는 역할, 유도하는 역할,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려고 유도 부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참고로 좀 조심해야 될 거, there is a cat 이라고 하는 말과 the cat is there 라고 할 때 이 첫 문장에서의 there와 두 번째 문장에서의 there는 완전히 다른 말이죠. 첫 문장에서의 there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그 유도 부사 there입니다. 형식적인 주어, 해석하지 않는 there. 그래서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the cat, 그 고양이는 is there. 이때는 유도 부사가 아니라 그냥 부사인 겁니다. 거기에 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석이 되는 there이죠. 그래서 유도 부사와 장소 부사는 모양이 똑같지만 어떤 거는 해석이 되고 어떤 거는 해석이 안 되고 두 가지가 다르다라는 것만 살짝 알고 합시다. 우리 마을 근처에는 큰 숲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숲 속에는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숲이라고 할 때 여기에 더가 붙은 이유, 우리 정관사라고 하는데 이 더가 붙으면 구체적이고 특정한 것을 나타낼 때 이 더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언급할 때는 어떤 한 숲이라고 했지만 한 번 언급되고 나면 구체적인 숲, 그 숲에는 이 되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특정한 것을 표현할 때 정관사 더를 쓰는 겁니다. One morning, 3 elephants, 3마리의 코끼리가 came to my village, 우리 마을로 왔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to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이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 덩어리가 왔습니다. 참고로 이런 one morning, 어느 날 아침에 이런 말들이 다 부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부사 나올 때마다 또 복습하겠습니다. They could not find food in the forest. 그들은 찾을 수가 없었네요. 음식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 숲에서 음식을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웠던 내용 또 복습 한번 해봐야죠. 여기에 could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문법 용어로는 조동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could라고 배우지 않고 can이라고 배웠다, 그죠? can이라는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건데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로 도와준다. 근데 주로는 가능 또는 능력의 의미로 도와준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찾다, 음식을 찾다 해서 can이 붙으면 음식을 찾을 수 있다. 근데 여기에 not까지 있으니까 음식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 can이 아니라 can의 과거형인 could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 tense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원래는 동사의 어형 변화를 통해서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 이 시제라고 하는 개념인데 만약에 이 동사 앞에 이런 조동사가 있을 때는 동사의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조동사의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조동사 can을 could라고 하는 과거 시제로 바꿨기 때문에 이 문장의 시제는 과거 시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not 같은 부정어가 있으니까 음식을 찾을 수 없었다 라고 해석하면 완벽한 거죠. 시제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고 시제는 동사의 모양을 바꾸는 것인데 동사와 조동사가 함께 있을 때는 조동사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So, they ate the fruit and vegetable on our farm. 우리 농장에서 과일과 야채를 먹었습니다. 인데 이때 so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뭐와 뭐를 연결한지를 찾아야죠. 여기서는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 있었던 건데 길이가 길어질까봐 여기에서 끊고 새로운 문장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킨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또 보인다, 그죠? 이 and가 연결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the fruit라는 명사와 vegetable이라는 명사 두 개 연결하는 거. 그래서 그들은 과일도 먹었고요, 야채도 먹었고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것처럼 ate라고 하는 것은 eat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시제는 과거 시제이죠.
그러면 우리 연습 삼아 세 마리 코끼리가 우리 마을에 왔습니다 라는 came을 현재 시제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동사만 바꾸면 되죠? 그러면 came이 아니라 come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there is, there are 구문도 지금 현재 시제로 되어 있지만 과거 시제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is는 was로 바꾸면 될 것이고 are는 were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이 문장 I live in a small village 이 문장은 현재로 되어 있지만 이 문장을 과거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살았다라고 바꾼다면 lived 이렇게 바꾸면 이 문장은 순식간에 과거 시제가 되는 겁니다. 첫 문장인 My name is Rina를 과거 시제로 바꾼다면 얘를 was로 바꾸기만 하면 내 이름은 리나였다. 지금은 다른 이름을 쓰지만 과거에는 리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런 게 시제입니다. 별것 아니죠? 동사의 어형 변화를 통해서 시간을 표현하는 거. 요게 tense의 개념이다. 다음 문장입니다. Every day more elephants came and ate our food. 역시 등위 접속사 and가 연결하는 것을 찾으면 바로 뒤에 ate라는 동사가 보이니까 앞에 있는 came이라는 동사 두 개 연결하고 있네요. 더 많은 코끼리들이 왔습니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와서 우리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everyday 이런 친구들도 품사로는 부사입니다. 참고로 조심해야 될 것은 everyday를 붙여서 한 단어로 쓰게 되면 이때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됩니다. 형용사로 everyday는 일상적인, 일상의 이런 뜻이 됩니다. everyday 떨어뜨려서 쓰면 부사, 매일매일이라는 뜻이고 everyday는 형용사. 그래서 보통 뒤에 명사와 함께 결합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죠. 매일매일 입는 일상적인 옷, 그럼 everyday clothes가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하는 일, 그럼 everyday stuff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많은 코끼리가 왔습니다. 이때 역시 came은 come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고 ate는 eat라는 동사의 과거형이겠죠. 그래서 과거 이렇게 모양을 맞춰준 겁니다. My father told everyone. 역시 과거 시제네요. told는 tell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말한다가 아니라 말했다라고 해야죠. 정확하게는 이 tell의 의미가 누구누구에게 말하다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We have to stop the elephant. 우리가 have to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지는 않았지만 역시 조동사입니다.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은 결국은 동사를 도와주는 것인데 멈추는데 어떤 의미로 도와주는지를 봐야죠. 이때 조동사 have to는 의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도와줍니다. 의무라고 하는 말은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해야 한다라고 할 때 have to 말고 should 같은 조동사도 있고 must 같은 조동사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굳이 have to를 쓰는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should는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기는 하지만 좀 너무 강한 의미는 아니고 이왕이면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좀 좋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야 한다. 좀 이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약한 정도이고 must는 아주 센 정도. 그래서 안 하면 큰일 나는 법이나 어떤 규칙과 관련되는 그런 것을 지키거나 따르거나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일 때 이 must를 쓰는 겁니다. 안 하면 또 큰일 나는 거. have to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의무를 표현하긴 한데 요거와는 약간 느낌이 좀 다른 겁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have to도 조동사이구나. 그리고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동사를 도와주는구나. 코끼리들 멈춰야 한다. 라고 우리 아버지가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we tried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try 했습니다. 역시 과거 시제죠. 동사의 원래 형태는 try입니다. try가 노력하다라는 말도 되고 아니면 뭔가를 시도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많은 것들을 노력했다라고 봐도 되겠지만 시도하다, 시험삼아 한번 해봤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죠. 코끼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봤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we는 인칭 대명사라고 했으니까 이 인칭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죠. 이때 we는 말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거니까 아이도 있고 우리 아버지도 있고 마을 사람들도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을 합쳐서 우리는 이라고 표현한 거겠죠. We made loud noises. 코끼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시끄러운 소음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made도 역시 make라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시끄러운 소리도 한번 내봤고요. But 하지만 코끼리들은 were not scared. scared 하면 겁먹다라는 뜻입니다.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때 were는 a라는 비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해석도 겁을 먹지 않는다가 아니라 겁을 먹지 않았다라고 해야죠.
We used fire. 우리는 불도 사용했습니다. 역시 use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used입니다. But it was dangerous for us. 그것은 위험했습니다. 우리에게 위험했습니다. 이때 for는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라는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it 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대명사인데 이 it이 가리키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야죠. 그것이 위험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뭘까요? 그렇죠. 바로 앞문장에 있는 fire이겠죠. 우리가 불을 사용해서 코끼리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 불은 우리한테는 위험했다. 그래서 통하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The elephant, 코끼리들은 always came back.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부사 얘기를 살짝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영어에서 부사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adverb라고 부르는데 부사는 한두 개가 아니겠죠. 이것도 뭐 장소를 나타내는 거, 방향을 나타내는 거, 뭐 시간을 나타내는 거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문장 속에도 부사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문장 속에 부사가 보입니까? 여러분 부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첫 번째는 always라는 것도 하나의 부사이고 그리고 back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부사입니다. 부사는 기본적으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없어진다고 해서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있으면 문장의 뜻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얘가 주로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동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다른 형용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명사를 가끔 꾸며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로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사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여기에서 always가 부사인데 이 부사가 꾸며주는 것은 항상 온다라고 하는 이 came을 꾸며주네요. 온다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back이라고 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를 붙여서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줘. 이런 것들이 부사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love you so much.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부사를 찾으시오. 그러면 부사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장에는 부사가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사는 so이고요. 두 번째 부사는 much입니다. 그러면 이 각각이 뭘 꾸며주는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so 하면 너무라는 뜻이고 much는 많이죠. 그러면 너무가 꾸며주는 말은 많이이고 많이라는 말이 꾸며주는 말은 많이 뭘 한다? 많이 사랑한다 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즉 부사가 다른 부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또 부사가 동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부사다. 그리고 문장 속에서 부사는 없어지더라도 크게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나머지만 가지고도 온전한 문법적인 문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사입니다. 그리고 부사는 상대적으로 위치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아까 우리 첫 문장에서 봤던 것처럼 everyday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서는 문두에 뒀지만 여기 이 자리에 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어쨌든 부사는 위치 이동이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 그리고 없어져도 문장에서 큰 문제는 없다. 이런 게 부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One day I said, 어느 날 내가 말했습니다. 자, 일단 one day도 역시 부사이겠죠? 따로 떨어져 줄 수 있는 시간과 관련되는 부사이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Don't hurt the elephants. 엘리펀트 코끼리들을 hurt 하지 마십시오. 우리 배웠던 개념으로는 명령문을 쓰고 있네요. 명령문 중에서도 don't라고 하는 조동사를 붙여서 부정형을 만들고 있네요. hurt 하면 다치게 하다, 해롭게 하다, 해치다 라는 뜻인데 don't를 붙였으니까 해치게 하지 마십시오. 해치지 마십시오. 코끼리들을 라고 얘기해요. They are just hungry. 그들은 단지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플 뿐이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잘못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they는 당연히 앞에 있는 elephant를 가리키는 대명사였습니다. My father said. 아빠가 말씀하시기를 이때 said는 say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You're right. 네 말이 맞다. 이때 you가 가리키는 것이 누굴까요? 아빠의 아들인 I, 나를 가리키는 거겠죠. 네 말이 right. 이때 right는 옳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맞다 이런 뜻도 있고 또는 뭐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고 또 명사로 쓰였을 때는 권리 이런 뜻도 있습니다.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네 말이 맞다. We can plant. 이때 plant는 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Some food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심을 수 있다. 심어서 기른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그들이 누군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차례 나왔던 요 코끼리, 이 코끼리들을 위해서 음식을 심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얘기했었던 can은 조동사라고 했었고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인데 어떤 의미로 도와줄까요? can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능력이었다. 그죠? 능력, 뭐 할 수 있다, 심을 수 있다 라고 하면 되겠죠. The people in my village,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planted, 심었습니다. 아까 plant 여기에서는 현재 시제이지만 planted라고 하게 되면 과거 시제가 됐죠. 그러면 심었다 라고 과거 시제로 해석해야죠. rice and banana, 이때 and는 rice와 banana를 연결해주는 등위접속사입니다. 쌀도 심었고요, 바나나도 심었고요, near the forest, 숲 근처에서. 그럼 여기 있는 근처 이 말도 역시 전치사이겠죠. They grew quickly. 대명사가 참 많이 나온다, 그죠? 아까 위에서의 they는 코끼리였었는데, 그럼 이때 they도 역시 코끼리일까요? 아니죠. 이때 they는 rice와 바나나를 심었는데 그 rice와 바나나는 빨리 자랐습니다. 입니다. grew라는 동사는 grow라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빨리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문법 용어 품사로는 역시 부사이겠죠. The elephants, 코끼리들은 loved our present, 우리의 선물을 참 좋아했습니다. present 복수를 붙인 걸로 봐서 왜 쌀 선물도 해줬고 바나나 선물도 해줬고 여러 가지라서 복수를 붙였습니다. loved는 당연히 love의 과거형입니다. Now 역시 부사이겠죠. 이렇게 단독으로 떨어뜨려 쓸 수 있는 것은 대체로 다 부사라고 보면 됩니다. 코끼리들은 don't come to our village anymore. 이때 anymore도 역시 부사입니다. 부사 참 많이 나온다, 그죠? 문장에서 부사가 팔품사에 포함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빈번하게 쓰이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문장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부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don't는 우리가 배웠던 조동사이고 조동사 중에서도 이 역할은 이 not을 함께 붙여서 부정형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로 쓰인 조동사이죠. 그러니까 오다가 아니라 오지 않는다라고 부정형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코끼리들이 우리 마을에 오지 않습니다. anymore, 더 이상. 보통 이 anymore는 앞에 있는 그 부정문하고 이렇게 not 들어가 있는 부정문하고 연결해서 더 이상 뭐뭐 않다, 이제는 뭐뭐 않다 이런 말로 쓰이는 부사입니다. anymore. They are happy, 그들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we are happy, 우리도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때 they는 엘리펀트를 가리키는 거겠고 이때 we는 우리 마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to도 역시 분사로는 부사입니다. 부사 많이 나오죠. Elephants and people, 코끼리와 사람들, and가 붙여주는 것은 두 개겠죠. 는 can be good neighbor, 훌륭한 이웃 하고 나서 이 조동사 can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관건이겠네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살짝 설명했던 것처럼 can은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지만 이 능력 말고도 가능성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허락이라든지 아니면 요청이라든지 등등 정말 많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해력을 총동원해서 이 문장에서 can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코끼리와 인간은 훌륭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한글로는 크게 구분이 안 되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가능성의 의미가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관계입니다가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과를 공부하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 중요한 개념이 바로 tense라고 하는 시제 개념입니다. 시제는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시간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전을 볼 때마다 동사를 만나면 이 동사가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특히 과거 시제를 표현할 때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되겠죠. 참고 삼아 살짝만 좀 언급을 하면 이 모양이 바뀌는 방식이 단어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는 read 같이 이렇게 책을 읽다 할 때 그 read는 현재형이 read인데 과거형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근데 발음은 살짝 달라져서 read라고 읽긴 하죠. 이렇게 모양이 안 달라지는 것이 있고, study처럼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있고, 아니면 swim 같은 단어들은 swam으로 달라지기도 하고, 이것이 단어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전에서 동사를 공부할 때는 단어의 뜻을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겠지만 그 뜻과 함께
과거 시제로 바뀔 때 과거 시제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어형 변화를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3단 변화라고 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원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고 과거 분사형이 있고 그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데 현재 분사형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ing로 끝나서 크게 외울 것은 없고 그래서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3단 변화를 외워야 된다라고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할 겁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이 3단 변화를 정확히 알아야 시제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there is, there are 라고 하는 우리 유도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there는 뜻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진짜로 나오게 될 주인공, 진짜 주어가 곧 나올 것인데 그 주인공을 소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 그럼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것이고 해석은 되지 않는다. 이걸 유도부사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 품사 중에서 전치사라고 하는 거 살짝 배웠다. 그죠? 앞으로도 계속 전치사 공부를 할 겁니다. 장소, 방향, 시간 등등 굉장히 다양한 전치사가 있는데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명사 앞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우리 부사도 지나가듯이 살짝 한번 다뤄봤습니다. adverb라고 하고 문장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생략할 수도 있고 자리 이동이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품사이다. 근데 너무 자주 나오는 말이다. 그래서 문장의 뜻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사이다. 요 정도까지 공부를 했으면 여러분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사과 공부하느라 오늘도 수고했습니다.